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딥시크 영향으로 폭락 중에 있는 나스닥과 반도체입니다. 분할 매수는 이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아이언큐, 비트코인, 이더리움, TQQ, XXL, USD, SCHD 시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보시면 다우는 0.65%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아주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3.0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S&P 500도 1.46% 하락하였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올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괜찮았고요. 러셀도 0.96% 이렇게 하락하였지만 마지막에 올려줬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 애플은 상승하고 테슬라, 구글,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전반에 있던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헬스케어라든지 컨슈머 디펜시브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엄청난 폭락을 했는데요. 비싼 칩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는 지금 이 AI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막아야 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 이걸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딥시크도 결국에는 AI 칩, 저렴한 칩이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좋은 칩을 사용한다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이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킴이라는 또 AI가 또 나왔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뭔가를 개발한다, 전기자동차 개발한다, 테슬라가 개발했다. 그러면 BYD라든지 여러 개의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될지 본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미국 기업들이 승리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렇게 조정이나 하락이 온다. 그러면 담아갈 기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11시 반, 12시 반 사이에서 멤버십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SML, 테슬라, 메타, 마소, IBM, 그리고 애플, 인텔이 있는데요.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FMC도 결국 목요일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을 어느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는 약간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물론 나스닥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이유는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금 관세 정책을 하면서 콜롬비아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라는 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원유를 뽑아서 내리고 금리도 인하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10년물도 이렇게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들도 남아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어느 정도만 내려가 준다 그러면 앞으로도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지수는 현재 3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립단계 근처에 왔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혹시라도 더 두려움에 공포로 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기회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찰병을 원하셨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풋콜 및 옵션에 보시면 이럴 때 매수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럴 때는 매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매도세가 강해지고 매수세가 이제는 강해질 때 이런 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때가 한 번 더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물론 하락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슈와 관련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36불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반등하고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유동성 문제 때문에 물론 이렇게 좀 빠진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폭의 나스닥의 하락폭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고점이 온다 그러면 항상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분,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온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때 매도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홀드하면서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더리움도 이런 4,000대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3,100 이럴 때 왔을 때는 매수의 찬스이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3,400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의 포지션을 단기적으로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쭉 가져가시는 게 좋겠지만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더리움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크게 밑골이 달리면서 하락했다가 다시 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20874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 맞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20874 기억해 두시면 좋은 자리 같습니다. S&P 500도 6102에서 여러분들 이때는 어느 정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빠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찬스는 있고, 지금 만약에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여기서 분할하고 다시 한 번 더 5830 아니면 5900 정도, 이 정도 오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는데도 다우존스는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230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하셨다면 지금은 지켜보실 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언젠가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빠지는 순간, 그럼 빠져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을 만들 때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다. 지금은 관망의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때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SGH도 이때 한번 매수를 했죠. 2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매수한다면 27불 50센트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 들어가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 올라왔다가 빠지는 구간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를 SCHD는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QQQ도 537불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가지 못하고 515불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에를 좀 말아 올려서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담아 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는 분할로 접근하겠다면 515불, 503불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좀 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QQ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87불 때, 86불 때 이때 말씀을 드려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모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전에도 91불 때 말씀을 드렸죠. 91불 때 이렇게 쭉 올라와서 남들이 팔지 않을 때 팔고 다시 쭉 떨어지면 다시 사고, 다시 한 번 더 87불 때가 오니까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고, 스타벅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이렇게 얼마에 제가 매도를 하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TQQ를 보시면 이때 70불 때 매수, 81불 때 매도, 여기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이때 매수를 하고 이때 매도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3배 레버리지는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단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겠고, 장기는 이때 모으셨다 그러면 쭉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많이 모았기 때문에 장기 물량은 쭉 가지고 가시고 단기 물량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모아간다면 77불, 75불 이런 선들에서는 분할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뭐 70불 때까지 오지 않겠냐, 뭐 여기까지 안 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때도 좀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면 티격으로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수도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속수 팔아야 될까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때 팔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6불 이때 팔면 좋겠고 40불이면 매도해야 된다는데 지금 쭉 빠지면서 지금 40불은 다시 한번 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불 매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때 저희 탑시크릿 방에서 매도하신 분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는 쭉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25불 정도, 이 정도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23불까지 떨어지면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몰빵 아니고요.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10분의 1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USD도 이런 지점에서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분할 매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떨어졌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조금씩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55불, 43불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그전대 40불부터 모았기 때문에 현재는 본주는 쭉 가지고 갈 예정이고요. 본주는 지금 팔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21불 이 근처에 왔는데요. 결국에는 이럴 때 분할로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매수를 하겠다. 121불, 그 다음에 110불, 100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 NVDA를 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VDA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82불 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51불, NVDA 기준 151불에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회원들과 함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수익을 크게 거두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홀드 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어느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380불 정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 실적 발표가 목요일날 있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 보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담으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보고 들어가시되 380불 뭐 이 정도 온다면은 그래도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라면 한번 담아볼 예정입니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는 이럴 때 51불 때 TSLT 기준으로 51불 때 매도했고요. 다시 TSLL은 24불 근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고 이때는 쫄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TSLL 보시겠습니다. 이럴 때 매도했고 지금 현재는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불 근처 온다 그러면 이때는 매수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 20불 때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실적 전에는 너무 크게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지켜보시되,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여러분들 올라가면 그때 다시 달리는 말에 타셔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이 홈 버튼 누르시고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메가커피 그리고 스타벅스 탑시크릿 방이 나옵니다. 메가커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차트와 함께 매수 매도 의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탑시크릿 방은 카톡방이 초대됩니다. 카톡방에는 고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 드리고 있고, 단기적, 장기적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 매도 차트 함께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오시면 지금 탑시크릿 방은 지금 1월 카톡방 링크, 1월 텔레그램 링크를 이 자세히 보기란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밑에 링크가 나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은 1월 텔레그램 링크가 이 하단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나오니까 여기 보시고 여러분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